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최재분 교수님이 쓴 포노 사피엔스를 읽은 소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까 생각하던 중에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코로나가 출현하기 1년 전인 2019년도에 출판되었는데 어떻게 코로나와 연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많은 사람들을 포노 사피엔스가 타고 달리는 롤러코스터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이제는 강제로 태워진 롤러코스터에서 어떻게 내릴 수도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함께 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걱정하는 분들과 이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저자인 최재분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 서비스융합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공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문명의 해석자이며 4차 산업혁명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부작용만 걱정하지 말고 무한한 가능성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1, 2, 3차 산업혁명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혁명적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소비자라는 것입니다.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권력이 소비자에게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포노 사피엔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따라서 혁명의 시대에 성공의 해답은 사람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 좋은 인재가 되고 사람을 잘 배려할 줄 알아야 성공하는 인재가 됩니다. 조직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기업도 진심으로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이 책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포노 사피엔스 신인류의 탄생. 여기서는 포노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 과정을 설명합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이 과거의 첨단 기기들과는 달리 어떻게 인류의 소비 행동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문명의 변화로까지 이어졌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포노 사피엔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라는 의미입니다. 이 용어는 2015년 영국의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 특집 기사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지혜가 있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어 지혜가 있는 폰을 쓰는 인간이라는 의미로 포노 사피엔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의 등장, 새로운 혁명의 원인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류의 소비 방식이 바뀐 것이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새로운 혁명을 촉발시킨 잡스의 철학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잡스는 기술만으로 세상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으며 사람을 깊이 성찰하고 이해하여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졌고 그의 모든 철학을 아이폰에 담아내었습니다. 잡스의 꿈이 실현된 것일까요? 그가 만든 스마트폰이 10년 안에 세상의 문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2장 새로운 문명 열광으로 향한다. 여기서는 포노 사피엔스의 등장으로 일어난 시장의 변화를 각 분야별로 자세히 분석합니다. 미디어 산업, 유통산업, 서비스 산업에서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 산업의 변화를 포노 사피엔스의 소비 형태와 변화와 연관하여 분석하고 설명합니다. 문명의 급격한 변화는 항상 심각한 위기를 동반합니다. 아이폰의 등장은 기업의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혁명적인 변화 앞에서 수많은 기업들은 몰락했습니다. 동시에 혁명적인 변화를 읽고 준비한 기업들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출시한 지 6년 만인 2013년에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이라는 황제의 자리에 등극합니다. 유통기업의 황제로 등장한 아마존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마존의 성장은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유지해왔던 여러 개의 대형 백화점들의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등장하고 유튜브의 광고 시장이
TV나 신문의 광고 시장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스마트폰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제3장 온디맨드 비즈니스를 갈아엎다. 여기서는 포노사피엔스 문명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을 설명합니다. 많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들 중에서 포노사피엔스라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선택을 받은 기업들의 공통된 특성을 찾아서 이를 바탕으로 포노사피엔스 문명시대의 성공 전략을 정리합니다. 모든 소비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유튜브가 우리나라 미디어 소비를 대표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BTS의 성공이 이런 변화된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4장 지금까지 없던 인류가 온다.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달라진 문명의 표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의 방식부터 혁신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디지털 문명의 본질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배려할 줄 알고 세심하고 무례하지 않으며 친절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디지털 문명 시대를 위한 최고의 인재상은 훌륭한 사람, 인의예지를 체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력은 기본이고 전문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책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혁명의 시대의 답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법칙은 고객이 왕이다입니다. 이 시대의 왕인 고객을 사로잡는 비법은 사람을 잘 아는 자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혁명의 시대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모두 함께 미래를 준비한다면 포노사피엔스 시대는 확실히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몇 가지 도전적인 과제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 과제, 자기 해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혁명은 우리를 자기 해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는 소비자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이동하고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만이 생존하는 시대로 소리 없이 진입해버린 것입니다. 상식을 바꿔야 하는 건 엄청나게 어렵고 불편한 일이지만 이것은 지금의 현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신의 이념과 상식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문명에 자신의 눈높이를 맞추어야만 하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인류가 급격한 변화를 겪을 때마다 사람들은 늘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변화에 저항했습니다. 자동차의 등장은 뉴욕에서 가장 번성했던 마차, 마부, 말 산업까지 어마어마한 기존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혼란의 와중에도 인류는 결국 혁신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인류가 변화해가는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와 비슷한 변화와 갈등, 혁신과 저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우버, 에어비, 기외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 피할 수 없는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중독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위험하지만 배워야 합니다. 인류에게 중독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가장 오래되었고 그 부작용도 극심한 것이 술과 담배, 도박입니다. 스마트폰은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이라는 낯선 괴물을 불러들였습니다. 중독이 심한 문화일수록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하니까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위험하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가 함께해야 중독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은 시대를 통틀어서 변하지 않는 대안입니다. 예전에도 그러했습니다. 술은 아버지에게서 배워야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해결하기 힘든 숙제를 던져 주었습니다. 부모들의 열린 마음, 기다려주는 인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아이들을 변화된 문명 속에서 중독의 희생자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주도자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제, 어떻게 디지털 문명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디지털 문명은 참으로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기성세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세대의 선택에 따라 변화할 뿐입니다. 우리가 계속 부작용만 바라보고 있다면 새로운 세대와의 갈등만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부작용만큼이나 강력한 디지털 문명의 혁신성에 눈을 뜨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어렵지만 기성세대가 생각을 바꾸고 배우고 수용을 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의 문명은 이미 새로운 방향을 정했고 우리는 미래 세대를 거리로 인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노사피엔스 문명이라는 롤러코스터에 강제적으로 태워졌습니다. 생존의 기로에 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재가 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철학자가 되라. 인문학이 바탕입니다. 둘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행동가가 되라. 소통과 공감 능력이 중요합니다. 셋째, 인간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엔지니어가 되라. 혁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도구는 기술입니다. 이 책은 우리 앞에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 그림의 떡과 같은 과제를 던져 놓았습니다. 이제 실천은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북 리뷰를 기대해 봅시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